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부산에 갔다 오면서 3박 4일 동안에 어머니 안마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몸이 편찮아서. 그리고 나서 제 팔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늘 안마를 하던 생활을 안 하고 있다 하니까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게 주관절하고 어깨 쪽에 문제가 왔는데 제가 석 달 되도록요 전혀 침을 안 놨어요. 이거 침만 꺼내면 침인데 침쟁이가 침을 안 놓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우리한테 침 맞으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이 애는교로 와야 되는데 계속 아파서 하도 쪽팔려가지고 침을 몇 번 놓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조금 편해지니까 또 침을 안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환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환자의 심리는 10,000원씩 10번 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환자는 10번 치료받았고 10번 돈을 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한 목에 1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돈 한 번 냈다고 생각한대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은 100만 원 몰아서 한 판에 쓰고 인심 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100만 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돈 한 번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여자 마음을 살려면 10,000원짜리를 100번에 나눠주면 돈 100번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이 심리가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무자격 카이로프락터들이 수법이 한 달 거 미리 받잖아요. 치료 잘하는 의사나 한의사들은 치료비를 한목에 받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게 아까워서요. 오라고 할 때까지 와요. 그 다음 치험례. 하퇴 전측 저림. 하퇴 전측이면 얼른 봐도 조경명 유경락이잖아요. 조합을 보니까 또 함곡 이목이네요. 징글징글하네. 22살 여학생이 치악산 다녀온 뒤로 정강이 앞쪽이 저리고 그렇대요. 그런데 정강이 앞쪽이니까 유경이잖아요. 금방 생긴 거니까 복모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락 유주상해로 볼 때 유경락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걸을 때 발등이 저리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리면 아마 피부 감각에 문제였겠죠. 그런데 걸을 때마다 저린 거예요. 그러면 목혈이죠. 경락, 경근, 소통방. 여대생이고 산에 갔다 와서 생긴 응급 상태니까 금방 나았어요. 몇 번에? 3번 만에 나았어요. 젊은 애들 오면요. 하여간에 주처방을 명확히 해서 2개로 끝내세요. 전 2개 놓아갖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확신에 넘쳐 있어요. 만일 이런 거예요. 목혈과 화혈 조합을 쓰려면 4개잖아요. 그런데 자기 경락에 목혈과 화혈만 쓰면 2개잖아요. 전 이거 무지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혈 조합을 2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오행혈 2개를 쓸 경우는 소속 경락에 있는 경혈을 2개만 쓰니까 잘 나와요. 우리 성록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2개, 4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는 자기 경락에 있는 2혈만 쓰고 계세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저는 본경락에 있는 2개씩만 놓아봐도 언제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를 굳이 안 써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치험례. 인통. 인통은 흉쇄유두로 인한 목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을 삼킬 때 지나가는 인후의 문제잖아요. 인후는 뭐냐면 목구멍 후인데요.
후는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식도는 밥이 넘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공기도 지나가고 밥도 지나가는 공동 통로가 인이에요. 목구멍 인. 그런데 지금 인통 환자가 왔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대게가 뭐예요?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뭐 그게 있나 봐요. 꽃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게를 이놈 팔자도 좋네. 저는 이 대게 못 먹어봤는데. 초등학생이 대게를 먹고 나서 목이 아프대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따끔따끔 아픈 게 아니고 침을 삼키려고 할 때 뭔가 불편하대요. 이 총통 원장이 올린 시험년인데 총통 원장이 따끔따끔 하다 그랬으면 화해를 썼을 거래요. 그런데 침을 삼킬 때 뭔가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경락 진단전도 없었고 복모열 진단전도 없었지만 어제 음식을 먹고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게를 먹고 생겼다니까 함곡이묵조합을 쓴 거예요. 경락, 경근, 소통막. 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육이 평활근이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연동운동. 거꾸로 물구나무에 서서 제가 물을 마셔봤어요. 그래도 물이 넘어가더라고요. 거꾸로 물구나무에서 제가 밥을 삼켜봤어요. 그래도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도관이 연동운동을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운동을 영향을 주는 혈이 목혈이잖아요. 근육. 평활근에 생겼던 횡문근에 생겼던 근육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목혈밖에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쳤다. 그 다음 치염제, 전두통. 이 전두통이 이마 쪽이 아픈 거잖아요. 이게 경락상으로 보면 양명경락에 해당돼요. 그리고 위와 연관된 경락인데요. 전두통이 왔는데 처방을 보니까 함곡이묵을 썼다는 것은 위의 문제로 본 거죠. 핵의 양곡을 사했다는 것은 한열 편차에서 열적으로 치우친 증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두통, 머리 아픈 거는 10중 8구 열 때문이에요. 거의 90 이상은 열 때문이에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전두통, 처방은 함곡, 이묵, 핵의 양곡, 위정격 또는 위승한격이라고 말하는 위정격을 뒤집어놓은 거죠. 41세 여성, 전날 저녁부터 체기가 있었는데 뭘 먹고 잘못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으면 머릿속에서 이건 위의 문제인 것 같다. 전두통이니까 위의 문제일 것 같다. 이런 감이 좀 오죠. 눈과 앞머리에 열이 나고 눈과 앞머리에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럼 됐어요. 눈에 열감이 있어요. 머리에 이마에 열감이 있어요. 그리고 전두통이 심하대요. 오늘 찾아온 용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부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열증이라는 감은 오잖아요. 그러면 화열 조합을 써야 됐다는 구상이 생기죠. 그 다음 앞머리가 아파. 속이 울렁거리게 토할 것 같대. 이건 위의 문제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짐작이죠. 그런 짐작을 가지고 복진을 해보니까 중한 압통이 뚜렷했다. 그러면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체기가 있어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는 환자였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강탁의 반대가 식체인데 잘 내려가라고 목혈 조합을 쓴 거고요.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이
주로 열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눈에 열감이 있어요. 이마에 열감이 있어요. 이마가 전두통이 너무 심해요. 아, 이건 열이구나. 그래서 체기를 내려가라고 목혈조합, 열증을 해결하라고 화열조합 이렇게 써서 치료를 했는데요. 2번 만에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늘 있던 증상이 아니고 어떤 일로 금방 생긴 병이니까 2번 만에 좋아진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진료 기록이에요. 우리도 금방 생겨서 온 환자, 아까 남학생 혈액장하고 온 사람, 이렇게 금방 체해서 온 사람들은 우리도 2-3번이면 좋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치료를 권하는 거죠. 그 다음 치험예, 젊은 여자 환자, 평소 잘 체하는 편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간 압통도 뚜렷했다. 그러면 틀림없는 위 환자죠. 그런데 눈 아래와 입술 주위가 저릿하며 4살 같지 않다. 눈 아래와 입술 주위가 저릿하고 4살 같지 않대요. 경락으로 보면 조경명 위경락이잖아요. 그리고 감각이 4살 같지 않은 거는 피부의 문제잖아요. 마비감, 마취가 덜 풀린 듯한 느낌, 감각이 둔하면서 저릿한 느낌, 이런 것들은 금혈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을 들으면서 금혈조합을 써봐야지. 옆에 상향. 그 다음 귀 앞쪽으로 열감이 있고 욱신욱신 하다. 그러면 귀 앞에 실질적으로 열감도 느껴지고 욱신욱신하고 아프면 이건 한열 편차에서 열 쪽으로 치우친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핵의 양곡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릿하고 4살 같지 않은 감각을 금혈조합으로 치료하고 귀 앞에 있는 열감과 욱신거리는 통증을 화열조합으로 치료해서 고쳤다. 그러니까 얼굴이 눈 밑으로 입술 옆으로 저릿해요. 그러면 어디예요?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면 환자가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얼른 머릿속에 이거는 위경락이구나. 그리고 4살 같지 않다니까 이건 금혈조합이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치험예, 유옹. 유옹은 뭐냐면요. 여자들이 전몽울이 생겨서 처음에는 꽈리만하게, 바말만하게 커지면요. 달걀보다도 더 커져요. 이게 양방에 가면 항생제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생제 먹고 가라앉지 않으면 달걀만큼 커지고 점점 커지면 또 고름도 나와요. 피부를 기육을 뚫고. 그러면 수술하자 그래요. 어떤 원장님이 24살 처녀가 왼쪽 젖꼭지 위쪽에 꽈리만한 몽울이 생기더니 노란 고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항생제 먹으면서 기다려보다가 점점 더 커지면 수술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총통 지식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유방은 위의 영역이에요. 젖꼭지는 간에 소속이 돼 있어요. 한방에서요. 어쨌든 유방, 애기들 밥통에 먹물이 생겨서 고름이 나온 거예요. 색깔이 노래요. 그러면 습열이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습열이에요. 그러면 습과 열이라고는 2가지 병리 물질이 있으면 습을 처리하는 금열, 열을 처리하는 화열 조합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보니까 중안 압통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유방도 위, 중안도 위,
그래서 유경락에서 이 원장이 뭘 썼냐면 화목을 썼어요. 화사목사. 화사목사를 썼는데 4번, 5번 만에 완치가 돼버렸대요. 이 지식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원래 총통 원장이 내놓는 지식은 습과 열이 섞인 거니까 위의 습은 여태 상향, 그 다음에 약방의 감초인 함곡 임업 조합을 썼는데 쓰라고 돼 있는데 이 원장님은 화목을 쓰신 거예요. 그래도 좋아졌던 이유가 이 사람의 꽈리가 생긴 이유는, 멍울이 생긴 이유는 열이에요. 그리고 여자들 40대 아줌마들에게서 이게 많이 생기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절이거든요. 스트레스로 젖에 몽울이 생기다가 이게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써보세요. 습, 열로 보고 습울방인 금열, 소통방인 목혈 조합을 써보세요. 하여간 경락, 경근, 소통방은 습이 몰려있든 열이 몰려있든 일단 뚫어버리니까 약봉의 감초로 쓰는 거고요. 또 총통침법에서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혈이 목혈 조합이에요. 70%. 총통 오행침에서 2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 혈이 토혈 조합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목혈 조합은 거의 약방의 감초예요. 여자들 젖 멍울이 생기면 유방 결핵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정식으로는 유옹이라 그래요.